일단은 이제 인면도 실내 인면도라고 하면 저걸 생각해야 돼요. 여기 사람이 내가 여기 서서 이 공간에 들어가서 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오른손, 왼손 이렇게 되고 이쪽에서 볼게요. 여기 사람이 서서 내가 서서 이 공간을 실제로 보고 있다 그러면 이쪽이 오른손이고 이쪽이 왼손 쪽이죠. 이분이 이제 여기다가 종이를 들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고 요렇게 서서 여기다가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요쪽에 출입문이 있죠. 문서의 오른쪽에 출입문이 있는 형태가 이 왼쪽, 이쪽 실에서 왼쪽을 보는 인면도가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를 수평으로 이렇게 그리면 오른쪽이죠, 오른쪽. 출입문은 이쪽에 있다 이렇게 돼요. 처음에는 이걸 되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을 그린다 그러면 사람이 여기에 서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니까 이 왼쪽 방향, 문서의 왼쪽 방향에 창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얘를 그냥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창문 여긴가 이렇게 그리세요. 처음에 이 실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사람이 공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면을 직각으로 보는 상태로 그리기 때문에 도면의 방향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반대로 그려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덜어는 문서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돌려놓은 다음에 여기 구간을 잘라서 여기서 선을 끄집어 내세요 이렇게 해서 그리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충분히 저 정도 상상은 하세요. 그러니까 저거는 진짜 복잡할 때, 정말 모르겠을 때는 선을 돌려서 하시는데, 이게 이제 해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뭐든 위에서 선을 따서 그대로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거는 안 할 겁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좀 축약해서 표현하고 어떤 경우는 생략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의자가 대각선으로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의자나 테이블을 뭐 이렇게 둥근 공간에 이렇게 놨대요. 이렇게 놔서 의자 등받이가 이렇게 있대요. 이거에 이쪽 인면을 그리면 의자를 선을 이렇게 따서 이렇게 그리세요. 이거 이렇게 그리는 의미가 없거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런 애들까지 저렇게 모서리를 따서 써요. 저런 부분은 생략하고 크기, 형태하고 유형만 알 수 있게 딱 잘라서 그려주면 되는데 그런 요령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돌려서 하는 거는 안 할 겁니다. 상상으로. 되게 쉬워요. 상상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이제 일단 이쪽에 여기 벽의 길이 9,800, 저는 9,800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평선을 한 뭐 12,000 정도 그리시면 될 거고요. 12,000. 여기 수직선을 그리시는데 천장 높이보단 높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내에 대한 인면을 그리니까 실내 마감재까지만 딱 그릴 건데 실제로 건축물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더 구조나 이거 그려보면 더 멀리 올라가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이제 천장 각자들이 측량하신 천장 높이 그거보단 좀 높게 그리신 다음에 저는 천장 높이 2,500,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9,800 이렇게 생겨있는 공간이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쪽 부분이 이쪽에 있는 벽이고 이쪽 부분은 이쪽에 있는 벽이고 여기는 요 위에 있는 거고 이 밑에 있는 선은 요 밑에 있는 마감재 선을 그린 겁니다. 그걸 이제 돌려서 그린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오른쪽 끝에 벽을 보면은 구조체 중심선 크기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중심선에서 구조 두께, 마감 두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매번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값도 물어보시는 분 많으세요. 벽 중심에서 120mm 아닌가 이렇게 맨날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이 벽을 나중에 설계할 때는 내가 무슨 벽으로 얼마 두께로 설계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마감 두께도 당연히 어떤 성능을 내게, 어떤 느낌을 나게, 어떤 식으로 공사했는가에 따라서 두께가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요. 제가 아니고 설계하신 본인이 아신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구조벽 200mm 콘크리트로 하기로 했고 마감 공사는 2cm 이내에 끝내는 거로 하기로 했으니까 절반, 구조의 절반, 마감재의 온전한 길이에서 120mm, 양 끝에서 120mm 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바닥 벽마감선, 천장 마감선이 있는 형태,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이제 그 다음에 벽체를 먼저 꼭 그리세요. 추천드리는 거는
벽체를 먼저 꼭 그리시고, 그리고 개구부, 창이나 문, 벽에 직접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당연히 표시를 해줘야 돼요. 걔네들이 중요해요. 저희가 하는 공사의 대부분이 벽체, 바닥, 천장 요거에 대한 직접적인 공사, 그리고 걔네들에 대한 꾸민 공사, 그리고 그 공간을 쓰기 위한 어떤 가구나 집기를 배치, 배열하고 쓸 수 있게 뭐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디자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벽체, 바닥, 천장이에요. 걔네하고 직접 상관성이 많아요. 그래서 가구가 아니라 인면도 그리면 일단 벽과 상관성이 높은 애들, 걔네들이 중요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 있으면 문을 그려주셔야 돼요. 문을 먼저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값으로 거리 떨어져 있는 거는 2000입니다. 2000에 900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럼 2000 떨어져 있는 곳에서 900mm의 문이 하나 있으니까 문의 높이는 2100,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에 문의 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문의 틀을 여기다가 그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 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벽에 어디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다듬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 같은 경우는 밑에 부분에 틀이 없습니다. 저거는 밑에 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 프레임 두께는 한 40이나 50 하기로 했으니까 그 두께로 해주고, 모양을 매우 섬세하게 다듬지 않는 한 얘는 그냥 열림기호 정도만 들어가면 되죠. 이 열림기호는 여기죠. 여기 이쪽에서 보고 있을 때 이쪽에 출입문이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경첩이 이쪽에 달려 있겠죠. 그래서 경첩이 달려 있는 방향으로 저 선을 긋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쪽 방향으로 그리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불필요한 중심선은 나중에 뭐 치수를 쓸 일은 있겠지만 인면도는 일단 치수를 쓰기 위한 목적이 강한 도면은 아닙니다. 디자인적인 거 또는 비례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도면이고, 마감재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도면입니다. 인면도는. 그래서 치수를 많이 쓰진 않습니다. 쓴다고 해도 필요한 치수 외에는 잘 안 써요. 어쨌든 요게 요쪽 벽을 봤을 때 저 전기 분전함 들어있는 거는 생략했습니다. 지금 있는 이 인면을 지금 저희가 현황 실측한 거를 문서로 만든 건데, 만약에 이 공간을 저희가 이제 공간을 바꾼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 이제 평면에서 먼저 설계를 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이 벽이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는 여기 있는 출입문을 가려야 될 수도 있겠죠. 이 출입문을 가린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벽은 사라지겠죠. 그 이쪽 벽면은 아무것도 없는 벽만 있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벽만 있게 돼요. 가린다라고 가정해보면. 아니면 실제로 이 공간의 뒤쪽 부분은 가벽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늘려서 다른 걸 늘려서 이렇게 쓴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오게 만든다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 두드려보고 크기도 재보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원래 있는 도면을 활용해서 불필요한 애들을 없애고 나한테 필요한 애들을 다시 그려주면 돼요. 똑같습니다. 그리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리면 되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쓸 거긴 한데 이 문을 그대로 살려 쓴다라는 가정하에 공간의 분위기만 바꿔볼게요. 이게 설계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거 복사해서 쓰세요. 복사. 그리고 중심선 있으면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이렇게 없앤 다음에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느낌이 포토샵으로 하든지 좀 뭐 트윈모션이나 실시간 렌더링 이용해서 하는 게 좋긴 한데, 그러면 좀 이따가 그건 오후에 해보고, H라고 넣으시고 여기에 보면은 해치라고 하는 명령어가 뜨면서 면 색으로 칠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솔리드. 그리고 이쪽에 원하는 느낌의 색을 골라서 가급적이면 한 단계 더 흐린 색을 쓰세요. 아니면 밑에 있는 거 모어 컬러 누르면 고를 수 있고, 트루 컬러 누르면 내가 원하는 색 고를 수 있습니다. 느낌만 보는 거니까
나는 좀 노란색으로 칠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보고 싶다 그러면 노란색으로 칠해보세요. 해가면서 복사해가면서 하시면 되고,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배울 거리들, 왜 걔네를 배워야 되는가 이런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 칠해보시고, 요 위에다가는 다른 색으로 또 바꿔보세요. 나는 좀 약간 이런 거 좋다 그럼 이렇게 칠해보세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이게 색 하나에 약간의 차이지만 느낌이 달라지는 거, 이런 것만 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복사를 또 할게요. 복사를 또 하셔가지고 요 가운데 색칠해놓은 거 지워버리시고, 만약에 여기가 평면상으로 요쪽으로 들어오는 출입구고 요 뒤쪽은 비워놓는 영역으로 쓰고 앞쪽 공간을 앉아서 쓰는 좌석을 놓는 공간으로 쓰는 설계라고 가정을 하고 보면, 여기 공간의 목적과 여기 공간에 사용하는 목적은 다를 거잖아요. 이렇게 평면상에 공간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는 앉아서 쓰는, 책상 놓고 쓰는 공간이고 여기는 뭐 이렇게 통과한다든지 뒤쪽에다 뭔가 물건을 놓고 쓴다든지 뭐 간식거리를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먹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쪽의 공간의 분위기와 이쪽 공간의 분위기가 같은 색으로 칠할 이유는 없잖아요. 내가 디자인을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행동하는 게 다른데 그럼 거기서 느끼고 싶은 기분도 다를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휴게실에 갔는데 일해야 될 것 같은 사무실과 똑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휴게실도 못 쓸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여기는 공부하는 영역이니까 공부와 상관성이 있게끔 디자인을 해주는 게 좋을 거고, 여기는 쉬는 시간에 얘기도 좀 하고 차도 좀 마시고 과자도 좀 먹고 한다면 이쪽 공간의 느낌은 좀 달라야 될 수 있다고요. 또는 여기는 외부 손님들이 오거나 아니면 우리끼리 미팅을 하는 영역으로 쓴다고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이곳의 색이 이곳의 색과 같아야 될 이유는 없죠. 같을 수도 있는 거겠지만 저희가 좀 신경 써서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뭔가 좀 색이라도 패턴이라도 마감재라도 달라질 거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정해서 이쪽 부분에 가상의 선을 하나 그릴게요. 요쯤에서 마감재가 바뀔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선을 하나 그리면 없는 것과 있는 건 또 차이가 커요. 여기다가 색을 한번 넣어보세요. 두 개의 다른 색을 넣어보면 이건 전혀 다른 조합이 또 이루어져요. 해보세요. 해보셔야 압니다. 요 사이에 비율이 달라지면, 이 사이에 비율이 달라지면 당연히 느낌이 달라요. 복사해서 해보세요. 저는 스트레치로 쭉 눌려버렸는데 요 느낌하고 같은 느낌이라고 할지라도 요 사이에 비율이 달라지면 이 두 개의 느낌은 많이 달라요. 어느 게 주된 느낌을 주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요 위쪽하고 아래쪽이 같은 느낌이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뭐요? 저 이쪽에다가 이거 다시 하나 복사할게요. 요번에는 색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 색 있는 공간이 아니라 다시 H 눌러서 요 패턴이라고 하는 곳을 뒤져보면, 패턴이라고 하는 곳에 오른쪽에 보면은 여러가지 기본적인 모양이 있습니다. 요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주시고 쭉 내려보면은 벽돌도 보이고, 이게 점점점점에서 이렇게 거칠거칠한 느낌 나는 모래 같은 거에서 거칠거칠 느낌 나는 것도 보이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뭐 마루, 목재 마루 느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 가장 단순한 거로 테스트 해볼게요. 쭉 제일 아래로 내려가면, 제일 아래로 내려가서 살짝 올라오면 라인이라고 있어요. 선 있으면 선. 쭉 내려오면 제일 아래쪽에서 하나만 올라가면 라인이라고 있어요. 저 라인을 오른쪽에 보면은 요 내가 넣는 모양의 스케일이에요. 스케일. 이 값을 20배 정도 키워서 20 넣습니다. 20, 30 정도에서
수평으로 한번 넣어보세요. 클릭하면 돼요. 비어있는 곳 클릭하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얘를 위로 하나 복사하셔서 얘를 그 위에 보면은 아까 스케일 위쪽에 보면 클릭해 보시면은 앵글이라고 있는데 90도로 한번 바꿔보세요. 각도를. 이 두 개의 느낌은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마감재라고 쳤을 때 방향만 바꿔줬는데 느낌의 차이가 크죠. 이게 저희가 만약에 진짜 맨날 페인트만 칠할 거 아니잖아요. 밑에 거는 페인트라고 칠게요. 근데 대부분은 어떤 패턴이 있는 애들을 주로 쓴다고요. 그럼 걔네들은 색도 가지고 있겠지만 색이 아니고 패턴이 더 눈에 띄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강의장에 있는 이 벽에 붙어 있는 저것도 보면 색이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패턴이 더 강하게 들어와요. 저거 보시면. 그렇다는 얘기는 같은 뭔가를 써도 패턴에 의해서 인간은 뭔가를 더 또 자극을 받는다 이렇게 돼요. 근데 실제로는 색과 패턴이 같이 섞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은근히 오묘해요. 그리고 같은 수직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요 간격을 스케일 값을 한 50 이렇게 늘려볼게요. 이 두 개의 느낌은 또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간격만 달라져도 느낌이 달라요. 얘가 45도가 되면 또 느낌이 다릅니다. 앵글 90 했는데 45도로 한번 또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전혀 다른 느낌이 돼요. 이건 이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패턴은 실제로 재료에서 와요. 재료. 나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래서 재료도 공부해야 된다는데 나무라고 하는 애는 크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얘에서 얻을 수 있는 요 단면 요런 애들은 크기가 결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걔네들을 가져다 쓴다 그러면 어느 정도 패턴도 결정돼 있습니다. 물론 저 나무를 가공해서 저런 게 없는 아주 넓은 애 뭐 이런 거로도 쓰고 넓은 애에다 구멍을 뚫어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쓰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나무별로 가지고 재료별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런 패턴류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형상이 들어가면 또 달라져요. 형상. 그래서 여기다가 가구를 요 공간에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저희가 가진 하나의 면이다 생각하고 요걸 지워버리고